요새 5분 책방 오늘 귤의 맛이죠. 제목이 특이한데 왜 이거 읽고 싶어 했고 이 제목은 뭘 의미하는지 뭐 설명해요? 작가가? 왜 책 제목이 귤의 맛인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설명은 안 하는데 귤은 까고 먹고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귤은 까먹는데 뭐 그렇죠.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최소한의 투자해야 할 시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귤의 맛은 겉으로는 다 비슷한데 약간 다르잖아요. 까봐야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그 시큼함의 정도, 그 다음에 그 달콤하고 그 특유의 과일 향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 인간의 다양한 삶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 귤을 까는 시간의 그 인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내심.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조남주 작가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유명해진 사람인데 드라마나 아니 뭐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아온 선생님 세대의 여자들의 애환을 잘 그리고 있죠. 근데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비판받지도 했는데 82년생. 예, 82년생에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요받아온 세대고 또 그러면서 자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요받아온 그러니까 자식을 주된 양육자가 돼서 키워야 한다고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역할을 부여받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을 얻고 또 그 직업을 아이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세대의 얘기를 그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통찰력이 있는 문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참 잘 끄집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귤의 맛은 어때요? 귤의 맛도 이제 여자 아이들의 얘기인가요? 네. 여자 아이들의 4명이 나오는데 4명 아이들의 속생각은 다 어떤 아이들이에요? 일단 다윤이는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관종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동생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해도 부모님은 동생 한번 아프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동생이 병이 있어요? 아니면 장애가 있나요? 아니 장애가 있고 그런 거 아닌데 열이 계속 나고 아. 호흡도 곤란해지면서 그러니까 병이 따로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닌데 집에 좀 약한 동생을 가졌군요. 그래서 오히려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고 그래서 다현이는 되게 자기가 부모한테 사랑을 못 느꼈어서 남친을 자주 사귄다든가 약간 그런 고 되게 공부를 잘해서 외고까지 갈 생각을 했었어요. 영어를 잘하나 보죠? 네. 그러니까 얘네 지금 중3이잖아요. 같은 네. 고등학교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얘들이 얘들이 처해 있는 환경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른 고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외지 고등학교로. 그렇죠. 다산고는 실제 고등학교인데 여기서 무슨 단안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단안 그 지역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민서가 다니는 이곳은 여기 소재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만약에 신도시면 여기 나와 있는 신도시의 고등학교가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공부 잘하거나 좀 특성이 있는 아이들 뭐 특성화고로 빠지거나 자립형 사립고로 갔듯이 이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왜 넷이서 같은 고등학교 가자고 그 말을 한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애들 딱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고 통틀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4명의 아이들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다윤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애들은 다윤이, 그다음에 혜인이, 그다음에 소란이, 그다음에 은지. 그 아이들은 특징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제각각. 제각각 다른데 서로 갈등을 겪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뭔가 갈등을 겪고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내용.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친구들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설명하죠. 그러면 이 작가는 서술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인공 시점이에요? 아니면 관찰자 시점이에요? 관찰자. 그 4명의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그려지고 있어요?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소란이랑 혜인이였는데 이게 그래도 완전히 이해 하지 못하기보다는 다윤이랑 은지 얘기가 되게 비중이 커갖고 이입도 되게 잘 되는 학생들이 한 번쯤 생각해볼 고민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윤이랑 은지의 고민이 뭐였는데요? 다윤이는 아픈 동생이 있었고 은지는요? 그러니까 은지는 이제 할머니랑 사는데 그게 뭐 별 대수롭지 않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어느 날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하은이라고 근데 그 친구랑 사귀었는데 제주도를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조를 맞춰야 되는데
얘가 제주도를 갔다 와서 조를 못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걔랑 같은 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걔가 같은 조를 한다니까 막 얼굴이 막 굳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래서 막 왕따를 당해요. 근데 그렇게 왕따를 다니게 된 이유가 뭔데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었대요. 아, 그래요. 그냥 네. 싫어서. 그 이유에 대한 얘기는 없고. 아니 저도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은지는 없어요. 직선적인 아이예요? 아니요. 여기서 좀 직선적이고 막 되게 자기 주도적인 애가 나왔던 것 같은데 누구야? 혜인이 혜인이는 그래서 남한테 상처 많이 줘요? 다윤이한테? 주기도 하죠. 뭐 다윤이가 뭐 마음을 안 털어놓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낸다거나 뭐 그래요? 아 맞아요. 원래 직선적인 애들 특징이 막상 털어놓으면 잘 안 뜯거든요. 근데 또 안 털어놓는다고 화를 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직선적이고 뒤끝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묘사하는 사람치고 나는 그렇게 고지능인 사람은 못 봤어요. 되게 엄청 지능이 발달하고 사회적 능력이 발달했는데 직선적으로 타고난 사람들 있죠? 그건 되게 슬픈겨요. 직선적인 거. 되게 안전한 사람한테만 자기 직선적인 거 보여주죠. 평상시에는 굉장히 곡선적이고 모른다. 잘 몰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다가 되게 안전한 상대 있잖아요. 아, 이 사람도 그렇구나 할 때만 자기 얘기를 하죠. 이 4명의 아이들은 그럼 서로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만큼 여유가 있어요? 어려 보이는데 엄청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다 그러니까 다 4명 그러니까 소란이 빼고는 다 너무 감성적이기 때문에 뭔가 남의 말을 들어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원래. 근데 그냥 태도거든요. 남의 말을 듣는 거는. 근데 아직 어리고 뭐 어른도 못하는데 남의 고통에 그렇게 깊게 이입을 하고 공감을 한다는 게 에너지가 엄청 쓰이거든요. 그런데도 함께 있는데 서로 따뜻함을 느껴요. 서로 얘기를 공유할 수 없는데도.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약간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약간 에필로그나 약간 그런 프롤로그에서 가끔씩 짧게 되게 다뤘는데 뭔가 넷이 투닥거리면서도 뭔가 또 잘 지내고 그러니까 어딘가 자기가 없는 그러니까 없는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총 사각형을 만들어내는 애들 같아요. 그런 자기가 없는 모양을 이해해요? 네. 사람이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서는? 아니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왜 공감을 바래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가 겪은 일하고 남이 겪은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과 상처의 역사가 다르면 네. 거기에 대한 시각도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서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공감을 하기 위해 책을 읽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도 보고 네. 재미있으려고 재미있고 감동을 찾기 위해서 여행도 하잖아요. 수천만 원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공감이거든요. 공감을 느껴야 감동을 하니까. 근데 그게 외부의 세계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그 어떤 감정을 내 감정을 느끼는데 상대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 감정을 온전히 수용받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근데 인간은 왜 그렇게 공감을 찾아 헤맬까요? 뭔가 그래도 자기가 한 번쯤은 말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을 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털어놓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그냥 말 자체가 털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혈한이라고 하고 너무 사람한테 이끌려 하고만 다니는 사람들 보고는 너무 관계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사람은 연결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피상적인 연결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 있죠. 그런 착함만으로도 되게 위로를 받아요. 얘가 나를 100% 이해하지 못하겠지. 나는 네가 아니니까. 근데도 나를 되게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 고마워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100% 너를 이해해 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한때는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다 귀찮아가지고 다 잠수녀였거든요. 어차피 이해받지도 못하는데 뭔 얘기를 그렇게 할 것이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좀 내가 너무 경박하지 않았나 싶어요. 나도 걔네들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걔네는 그냥 따뜻함을 느꼈겠죠? 얘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 세계는 더 복잡하잖아요. 얘네는 지금 지 인생만 생각해도 이러잖아요. 지 인생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만 봐도 지금 어지러워 죽겠잖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그때 이거 무슨 거기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얘기한 애가 누구예요? 소란이에요? 그 왕따 당한 애 누구예요? 은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큰 깨달음이거든요. 잘못을 해야 원래 불행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되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내 편에서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한다. 이건 되게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싶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맨날 그렇게 해도 사람들한테 까이고 실망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또 참는 거. 그런 거죠. 혜인이가 말을 좀 세게 하는 이유 혜인이가 세게 해요? 혜인이가 세게 하는데 혜인이가 음. 이제 아빠가 그러니까 되게 막 사업하고 막 그런 화장품 만드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에는 약간 짝퉁이나 그런 게 중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가서 항의를 했는데 이게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이제 그만두고 백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환경이 점점 기울면서 이제 엄마는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아빠는 하나도 일 안 하고 막 집에 집에만 있는 있죠. 거예요. 막, 살림도 안 하죠. 네, 백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 기울어 버려서 집까지 이사하고 막 방은 엄청 좁고 막 거실은 있는 둥 마는 둥 한 집에서 사는데 거기서도 매일같이 아빠한테 막 꾸중을 듣는 거예요. 막 왜 요리는 안 하고 아빠한테 인사는 왜 안 하냐고. 의무만 강조하네. 아니 학생이 요리를 왜 해요? 그러니까. 인사는 그래서, 해야지. 예. 근데 그러니까 혜인이는 그냥 아빠한테 그냥 아빠가 하라는 대로 대충 하고 그냥 방에 맨날 들어가서 울고 그러는데 혜인이가 다윤이가 공부를 제일 잘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혜인이가 그 다음으로 공부를 잘하거든요. 근데 혜인이 이모가 되게 공부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되게 좋은 여자 고등학교를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 고등학교가 그 집에서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 치려고 이모 집이랑 가깝거든요. 그 고등학교가. 그래서 이모 주소를 내고 거기에 가짜로 내버린 거예요. 위장전이. 네, 그러다가 이제 신고를 당해서 그래도 걔는 운도 없네. 그쵸. 그래서 신고를 당해서 거기는 못 가게 됐다고. 그래서 그거 실패했어요? 근데 아빠는 왜 지금 백수 상태인데 부끄러움 없이 남한테 의무만을 강조할까요? 근데 그 글 읽은 적 있거든요. 아빠야말로 생각 좀 하라고. 우리 집에서 가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빠라고 이렇게 소란이가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그죠? 마음속으로 얘기하죠. 소란이는 혜인이가? 네. 혜인이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왜 그럴까요? 아빠가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찔려서? 뭐 그런 자기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제 말로 보는 거지, 말로. 뭔가 특정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행동을 안 할 경우에 나타나는 양상이 말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도 못하는 거 저거 왜 자꾸 얘기하나 싶으면 자기도 찔려서 그런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가장 이입되는 대상이나 상호 관계가 있다면? 다윤이? 다윤이? 왜죠? 아픈 동생이 있는 다윤이? 네, 아니 그러니까 경험으로는 이해는 못 하겠는데 뭔가 뭔지 모르게 이입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토리를 되게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스토리 읽으면 주인공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윤이와 아이의 그 직선적인 아이와의 갈등은 해결돼요? 혜인이하고? 갈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사춘기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덩이가 커서 커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뭐 왕따나 다툼이나 이런 게 있진 않았어요? 네. 이 책은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막 그렇게까지 너무 감정선이 많아요? 감정선이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있었던 사실에 대한 나열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남의 고통에 대해서 궁금해봐라 이거 같아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애가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저거 왜 저래 라고 하지 않고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애가 아닌데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거죠. 이게 너무 쉽게 사람을 규정해버리면 얘기하기 싫잖아요. 입을 다물어버리고 되는. 그래서 우리 문학작품을 읽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오만이에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착함? 이걸 배우는 거죠. 그 착함이야말로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 미안해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뭐가 미안해? 너도 나 이해 못하잖아. 이런 마음은 너무 6살이고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쓸쓸함까지 다 문학 작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귤의맛을 되게 읽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왜 안 읽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구석탱이에 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책을 샀는데 그 책들을 다 읽고 까먹다가 우연히 정리를 하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읽었어요. 예, 귤의맛 김귤희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건 줄 알았어요. 귤의맛이. 아, 김귤희라는 사람이 쓴 책이 뭐예요? 고양이섬. 아, 그 사람이에요. 이 글은 어떤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뭔가 하루하루 사는 게 좀 힘든 사람? 사는 게 힘든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위로나 막 그런 공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를 직면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뭘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은 시각에 따라 다 잘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통찰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걸 너무 그 사람의 기분만 맞춰주면. 근데 그걸 100% 믿으면 안 될 때도 많아요. 되게 암호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직선적으로 얘기 안 했다고 해도 그 분위기나 이런 걸 보고 아, 이 부분에서 내가 부족했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죠. 그 정도의 사회적 암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민서 읽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얘가 얼굴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로 너한테 공감해. 그러면 어떤 게 진짜 같아? 상의 표정. 비언어적인 게 진짜예요. 그건 되게 무의식적이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너가 당황스러웠겠다 하고 그 침묵 속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감이라고 할 수 없죠. 자기를 좀 되돌아보면 좋죠. 왜냐면 사람은 다른데 그 다름이 어떤 적정선이 있거든요. 룰이. 경계라는 게 있죠. 지켜야 될 게. 사람이 다르다고 그냥 무작정 지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귤의 맛을 한마디로 하자면 귤의 맛? 귤의 맛? 그냥 평범한 학생들의 힘들었던 시기? 평범한 학생들의 힘들었던 시기. 귤의 맛. 선생님은 상큼하고 시큼한 16살의 귤의 맛. 평점은요? 5점 만점에 3점. 3점?